자, 그다음 그 재산세 가세 체계에 대해서 10페이지입니다. 그 10페이지 보면은 네 번째 칸에 보면 세목별 다가구 주택 있고 세목별 겸용 주택 있죠. 자, 별 표시 3개짜리입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자, 지방세와 국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둘 다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일단 주택인 겁니다. 주택. 자, 주택에 대해서 다가구 주택은 일단 건축법과 주택법 사이에는 단독 주택이에요.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 그래서 요건이 우리가 몇 개청? 3개청 이하고 전체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고 그다음 가구 수는 미성년자 나이 19가구, 19가구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주택이 1등기부, 그리고 한 동에 대해서 등기부가 하나가 존재함입니다. 그런데 각 구에 대해서는 개별 등기가, 구분 등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가 하나니까 단독주택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 요건을 갖추는 이 행위예요. 자,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적용할 때 이 다가구 주택을 단독이냐 공동이냐에 따라서 이 다가구 주택이 고급 주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점이에요. 그럼 아까 고급 주택은 사치성 대산이었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고급 주택에 대해서 아까 단독 주택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단독 주택으로 본다면 그대로 주택법의 단독 주택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면 바로 고급 주택이 돼 버린다고요. 이해됐나요? 아까 단독주택 기준이 가액 기준 합쳐서 뭡니까?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이죠. 그럼 이거는 6억을 당연히 초과하겠죠. 자, 그리고 그 건물 자체의 시가편익이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초과되는 주택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이 두 개가 가액 요건 모두 충족해요. 그리고 면적 기준 있죠. 면적은 건물 면적이 331제곱미터 초과예요. 당연히 초과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단독으로 보면 고급주택 적용되니까 세금 부담이 커지죠. 그럼 고급주택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야. 고급주택을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비록 구분 등기는 돼 있지 않더라도 등기부가 하나라도 뭐다 각 일구를 뭐로 봐라 1주택으로 취득세에 적용해라 이 말입니다. 고급주택 적용 안 하기 위해서 이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이 다가구 재산을 보유합니다. 보유하니까 보유할 때 무슨 세금 내요? 재산세라는 것이 나와요. 자, 그럼 재산세는 요 자체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세율이 있어요. 자, 그럼 주택에 대한 세율은 재산세는 가액에 따라서 0.1%에서 0.4%까지 가액이 높아짐에 따라 초과 누진세 1인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정돼요. 근데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적용할 때 한 사람이 만약에 인철이가 같은 관할 구역에 A주택, 그다음 B주택, C주택 여러 개의 주택을 한 지역에 가지고 있더라도 각 주택 가액에 대해서 세율을 정한다고요. 되나요? 한 사람이 만약에 달서구에 이 세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세 주택 가액이 합산하지 않는다고요. 각 주택별로 세율을 하되 세율이 무슨 세율이다? 초과 누진세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다 세율이 초과 누진세율,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재산세 가세 원칙이. 자, 그러면 각 주택별로 한 개 주택이 하는데 그 한 개 주택 할 때는 또 뭐와 무엇을 합한다? 다른 주택은 합산하지 않지만 한 개의 주택 할 때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통합해서 가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 개념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한 개 주택의 재산세를 정할 때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주택의 가액을 이 두 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지금 재산세가 세율이 초과 누진세라는 거예요. 초과 누진세율. 그러면 다가구 주택을 이 전체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면 단독으로 본다면 이 단독주택 가액 자체가 엄청 높겠죠.
전체를 한 개를 본다면 가액이 엄청 높다고요. 그럼 이 가액은 결과적으로 0.4%가 되는 세율이 된다고요. 세율이. 그럼 너무 높은 재산세가 부과된다고요. 그래서 이 세율을 낮춰주기 위해서 재산세 부담을 낮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1구를 1주택으로 본다면 이것이 한 개 주택이라고요. 그럼 이 가액만 되겠죠. 이 가액을 한다면 0.1%밖에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각 구마다 0.1, 0.1, 0.1, 0.1이 되니까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적용할 때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죠. 그리고 다가구주택을 지방세를 적용할 때는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비록 구분 등기 안 돼 있더라도 1구를 1주택으로 적용하세요. 분명히 취지까지 말했죠. 알았나요? 또 내가 아닌데 주택법에 뭐냐 단독주택인데 하지 마라고요. 우리 세법에 적용할 때 등기 구분 등기 안 돼 있더라도 뭐로 적용하라고요? 공동주택을 적용하라고요. 각 1구를 1주택으로 적용하라고요. 지방세 적용할 때 정해준 대로 가야 돼요.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유하면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우리가 임대를 해요. 그럼 임대사업소득이 되잖아요. 임대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요. 됐나요? 그럼 사업소득세인데 임대사업에서는 뭐가 되느냐? 한 개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 한 개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을 임대하면은 비과세라고요. 비과세. 자, 그럼 이거는 비과세 요건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거를 보유하다가 양도래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잖아요. 양도소득세라고요. 그럼 양도소득세도 양도할 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하면은 2년 이상 보유 양도하면은 역시 비과세 규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국세에는 무슨 규정이 있다? 1주택일 때는 비과세 규정이 있다고요. 되나요? 그러면 이것을 지방세처럼 여러 개 주택을 보면 비과세를 안 되잖아요. 이해했나요? 그럼 이거를 여러 개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세법상에는 일단은 세법상에는 다가구택은 전부 다 지방세든 국세든 전부 다 뭐라냐? 각 1구를 1주택으로 보는 개념이에요. 1구를 1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구분 등기하지 않았다면, 뭐 하지 않았다면? 그 구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뭐로 보겠다? 단독. 한 개 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죠. 단독이 되면 비과세를 적용해서 단독으로 적용해주고 지방세는 그대로 하면은 단독으로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1구를 1주로 보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것이 그 다가구주택 지방세와 국세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설명해 놨죠? 자, 그 다음에 겸용주택입니다. 자, 겸용. 한 동 있습니다. 한 동의 건물입니다. 한 동 1등기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동 1등기부가 되어 있는 한 개 물건입니다. 건물이. 근데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전체 면적이 있어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일 때 거기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겸용주택이라 한다고요. 그러면 주거 용도가 있고 비주거 용도가 있다고요. 그 면적을 400제곱 연면적 중에서 100제곱미터가 되면 이거는 300제곱미터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르게 주택이 비주택 면적보다 적다라고 하죠. 이게 적을 경우다 표현하는 거죠. 그럼 주택 면적 100제곱미터는 전체 면적의 50%, 전체 면적 50%보다 미만이죠. 50% 밑이죠. 50% 미만이다, 적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한 개고, 또 하나는 한 동의 건물의 연면적 400제곱미터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 부분이 200입니다. 되나요?
그럼 200이면 결과적으로 비주거용도 200이 되겠죠. 그럼 주택 면적과 비주택 면적이 같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주택 면적은 전체 면적 50%이죠. 자, 두 개. 자,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세 개밖에 없어요. 자, 전체 면적이 400제곱미터인데요. 주택으로 이용되는 면적이 300이에요. 그럼 비주택 면적은 100이죠. 그럼 요거는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클 경우다. 되나요? 클 경우. 그러면 주택 면적 300은 전체 면적의 몇 프로? 50%를 넘어서죠. 초과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세 가지밖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미만이 적을 경우, 같을 경우, 클 경우, 그리고 50% 미만일 경우, 50%인 경우, 50% 초과인 경우죠. 자, 이거를 두 개씩 결합시키면 어떤 용어가 나올까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은 뭡니까? 적거나 같다가 되죠. 그럼 적거나 같은 기준을 가지면서 밑에 내려가죠. 같은 값, 기준값을 가지고 내려가죠. 이는 이하라고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같은 값을 가지고 올라가죠.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럼 같은 기준값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이상이죠. 기준값을 가지고 내려가는 것은 이하, 기준값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이상, 기준값을 빼고 올라가면 초과, 기준값을 빼고 내려가면 미만.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방세에 적용할 때, 취득세에 적용할 때는 자,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와 주택이 아닌 비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세율은 같아야 달라요. 세율이 다르잖아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다면 가액에 따라 세율이 하죠. 3, 6초. 1%에서 3%죠. 그럼 주택이 아닌 비건물은 그냥 4%잖아요. 그럼 세율이 다르니까 이것이 주거용은 초과 논리처럼 가액에 따라 할 건데 비주거용은 4%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주거용과 비주거용 판단이 중요하다고요. 자, 그리고 방금 이제 이거를 보유해서 재산세입니다. 보유할 때 이제 재산세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한 것은 0.1%에서 몇 프로? 0.4%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은 0.25% 되나요? 0.5%, 4% 이런 비례세율이 된다고요. 역시 세율 적용이 다르네요. 그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세율이 다르니까 역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또 아까 보유세에서 임대사,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의 임대사업 소득이나 또 양도소득에는 1주택이 되면 주택은 양도돼서 뭐 될 수 있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비주거용은 비과세가 없고 무조건 과세되는 행위라고요. 주택 부분이.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다가출연처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나눠서 지방세 적용할 때와 국세 적용할 때로 나눈다고요. 됐어요? 그럼 지방세는 취득세를 적용할 때는 주택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될 때는 100제곱미터만 주택으로 보고 이렇게 될 때는 주택 부분이 200제곱미터이고 이때도 주택은 몇 채냐? 300제곱미터만 주택이다고요. 자, 그럼 재산세를 적용할 때도 똑같아요. 재산세를 적용할 때도 똑같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지방세에서 겸용주택은 전부 개념을 쓰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분만 주택입니다. 이 말이에요. 정리했어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결정한다는 거야. 그럼 비주택 부분만 비주택이고 주택 부분만 주택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주택부만 주택이라고요. 주택부만 주택이라고요. 알았죠?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국세로 넘어요. 국세로 넘으면 맨 밑에 있는 선을 쭉 가요. 그럼 맨 밑에 있는 선이 지금 뭡니까? 주택 면적이 비주택보다 클 경우죠. 그럼 이거를 50% 기준하면 전체 면적의 50% 초과죠. 자, 초과입니다. 그럼 요거는 전체 300과 100이 있죠. 이 전부 400제곱미터를 전부 주택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소득세는 50% 초과되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고요.
만약에 저 사람이 겸용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고 겸용되는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고 그걸 양도했다면 전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요. 비주거 부분도. 됐나요? 그러면 이 기준의 선을 끌었으니까 반대선은 요 위는 뭡니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적거나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것이 이게 초과잖아요. 초과니까 초과 반대는 같은 것을 가지고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적거나 같다. 그럼 이거는 이하 단위죠. 이해됐나요? 미만이 아니고 초과 끝냈으니까 초과는 기준가를 포함하지 않고 올라갔죠. 그 반대는 적거나 같다. 이거 알았죠? 그럼 이럴 경우는 100제곱미터만 주택이고 200제곱미터만 주택이라고요. 이때만 이 면적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50% 초과할 때는 전부 주택이고, 네? 소득세는 50% 이하할 때는 주택부만 주택이다. 결론 냈나요? 예. 자, 항상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자, 이렇게 재산세까지 끝났고. 자, 종합부동산세 가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 정도. 몇 문제? 한 문제인데요. 그 11페이지에 보면은 일단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뒤에 문제야. 여기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책에 있죠. 이 책의 흐름만 잡으면 된다고요. 자, 흐름만. 그래서 이것만 쭉 설명하고 끝날 테니까 한번. 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이미 부과된 후에 일어난다 했죠. 다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 있어요. 근데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뭐냐, 고액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예요. 무슨 소유자? 고액 부동산 소유자. 자, 그러면 다시 재산세 부분을 보겠습니다. 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 9페이지 재산세. 자, 그 9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칸에 가세대상 가세표준 세율되어 있나요? 재산세는 토지부는 종합 별도 분리가세는 1차, 2차 사치성 있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공장 있고 사치성 있죠. 자, 그 다음 주택 있죠. 선박 항공기 있어요. 그럼 선박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죠. 그럼 제외되고, 그럼 부동산 중에서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주택이 있죠. 자, 그럼 거기에서 뭘 찾아야 될까요? 초과 누진세율 대상만 찾아보세요. 재산세 가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어떤 거예요? 종합합산, 종2호 있잖아요. 종2호 종합합산 가세 대상이죠. 3단계 초과 누진세율. 되나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별도 합산 가세 대상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주택분 재산세 있죠. 자, 확인했죠? 그럼 다시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재산세에서 넘어오고 끌어서 또 보면 또 말라. 그럼 재산세를 보았다, 그죠? 재산세 지금 넘어왔잖아요. 자, 그럼 재산세를 넘어올 때 우리가 재산세 대상 부동산이 토지분 재산세가 있고, 토지는 종합합산이 있고, 그 다음 별도 합산이 있었고, 그 다음 분리가세가 있었어요. 자, 분리가세는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고, 그 다음에 사치성 있었어요. 자, 건축물 있어요.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이 있어요. 이까지가 부동산이라고요. 그럼 요 세율을 보면 종합합산은 0.2%에서 몇 프로까지? 0.5%, 종2호가 있고요. 별도합산도 0.2%에서 0.4%, 별리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1차 농칠한다, 0.07%인 비례세율이고, 2는 2다, 0.2%는 비례세율이고, 4는 4다, 사치성은 4%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건축물은 기본이 0.25%가 되고 아니면 0.5%가 되고 사치성 4% 되는 역시 비례세율이에요. 자, 주택은 세율이 0.1%에서 0.4% 정도 되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근데 주택이지만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것이 별장이었죠. 그럼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4는 4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재산세 가세 대상 중에서 뭐가 되는 거? 초과 누진세율 되는 거는 종합합산 대상으로 종2호가 있고, 별도 합산 가세 대상인 별리사가 있고요. 이거는 비례세율이고 비례세율이고 비례세율이고,
이것도 비례세율이죠. 자,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인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별장은 비례세율이야.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가세 대상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만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이라고요. 초과 누진세율. 종별주라고요. 종별주라고요. 그럼 이 대상이 너가 그 재산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재산 가액이 많다 말이야. 그래서 고액 부동산 소유자의 정자는 2차적 재산세라고요. 설명 들으세요? 종별주. 그러면 이것을 종합부동산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액을 합산한다고요. 되나요? 그러면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야 되겠죠. 별도는 별도들이 합산해야 되겠죠. 주택은 주택끼리 합산해야 되겠죠. 재산세는 지방세지만 종합부는 국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흐름만 알면 돼. 할 거 없다. 자, 기준을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다? 합산한다고요. 뭐 한다고? 합산. 그럼 합산 가액입니다. 그럼 여기서 합산 방식이 뭔데? 무엇을 합산하는데? 이 말이에요. 그럼 합산할 때는 무슨 단위로 합산해야 될까요? 전국입니다. 전국 단위요. 시군구 단위 아니라고요. 누가? 전국 단위의 소유자별 합산입니다. 무슨 별? 소유자별. 그 말은 뭡니까? 개인은 개인별이고 법인은 법인별이라고요. 가족 간의 재산을 합산하지 않는다고요. 되나요? 그러면 전국 소유자별로 대상별로 가액을 합산한다고요. 그러면 합산한 가액은 어느 날 기준일까요? 6월 1일 현재. 이거는 시가 표준을 하면 안 되고 국세입니다. 국세. 공시 가격을 합산한다고요. 됐죠? 그럼 일단 합산 가액이 낮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 합산 가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해야 된다고요.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공제가 있다고요. 고액 부동산 소유자라고요. 그럼 대상이 방금 몇 개라고요? 종별주. 자, 그러면 종, 별, 주. 이거 암기해야 되죠. 그럼 기준 금액이 종합합산은 5억 기준이라고요. 그러면 이거 써서 이걸 빼서 남는 금액이 있어야 초과된 금액이 있죠. 초과돼야 납세 의무자가 나와요. 5억을 초과하는 자, 이게 납세 의무자 적이라고요. 그 다음에 별도합산은 별도합산 대상 중에서 재산가액이 80억, 이 합산가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가 별도합산가세 납세 의무자라고요. 됐나요? 자, 주택은 6억이라고요. 얼마? 6억. 자, 6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죠. 무조건 암기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요 주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나중에 할 때는 주택만 계속 정리 잘하면 돼요. 주택. 이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6억이라는 기준은 개인을 뜻합니다. 개인 소유자 주택은 1억인데, 6억인데, 예? 뭐가 되나? 1세대. 몇 세대? 1세대. 1주택. 1세대에서 한 개 주택 있고, 그걸 공동이 아닌 단독 소유로 되어 있다고. 단독. 됐나요? 이 말 알겠죠? 단독 소유로 되어 있다면 너는 투기 안 했잖아. 억울하잖아. 그래서 세금을 거의 없애주기 위해서 기초공제 3억을 부과한다고요. 그럼 기초공제 3억에다가 주택공제 플러스 6억을 해서 얼마 혜택을 준다? 9억이라고요. 9억 기준이다. 무슨 소유자만? 단독 소유자에서만 9억 기준 3억을 추가한다고요. 됐나요? 그 다음 올해부터는 요 소유자가 개인일 때는 이 주택가인데 되나요? 개인일 때는 이런 기준 금액들이 있어요. 토지는 얼마? 5억. 별도는 얼마? 80억. 주택 얼마? 6억.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얼마? 9억 가지는데 요 대상들을 이 재산들을 누가 가지느냐? 법인이 소유했다. 자, 이 재산들을 누가 소유했다고요? 법인. 법인이 소유할 때는 이 기준 금액이 없어요. 법인은 이 기준 금액이 없다고요. 법인은 가세 기준 금액이 없다. 그 말은 합산 재산을 가지고 있어 무조건 가세하겠다는 거야. 알아듣나요? 법인은 기준이 없다고요. 알아듣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재산세는 보유세죠. 그럼 재산세는 어디에 세율을 정했나요? 가세표준세를 정했죠. 그럼 재산세 가세표준은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시가 표준액이죠. 그럼 시가 표준액 금액 기준을 했고 단지 거기에다가 또 뭘 곱했나요?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곱했죠. 비주거용은 70%를 주거용은 60%를 곱해서 가세 표준을 결정했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지금 요것은 그냥 시가 표현 자체를 했지만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은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초과 금액이 이제 낮죠? 초과 금액이 낮으니까 요게도 뭐를 곱해야 될까요? 이 의미를 곱한다고요. 재산세는 초과 금액이 아니고 그 재산 자체가 가세니까 재산 자체에다가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하는 개념이고, 다시 재산세는 재산 가입 자체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해서 가세표준이 결정되는 금액이고, 종합부동산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가세하니까 합산가액에서 기준금액을 공제한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해야 된다고요. 알아듣나요? 그럼 공정시장 가입 곱해야 가표가 나온다고요. 요까지가 가세표준이 아니고 기준금액을 공제한 그 금액 자체가 가세표준이 아니고 역시 이것도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하는데 올해 기준이 95%라고요. 모두. 몇 프로? 그럼 종합도 95, 요것도 별도도 95, 그 다음 주택도 95. 어떤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다른 점이 있어요? 재산세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비율이 다르잖아요.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주거용은 비주거는 60%, 70% 다르잖아요. 종합부동산은 처음부터 뭘 했다? 둘 다 합산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주택이든 토지든 공정시장은 다 동일한다고요. 그러니까 자 합산하고 공제하고 곱한다. 흐름만 보자면 되잖아요. 합산하고 공제하고 곱한다. 됐어요? 암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흐름은 알겠잖아요. 합산하고 공제하고 곱한다. 공제하는 이유 알았죠? 그럼 곱했으니까 이 곱한까지가 뭐다? 가세표준이라고요. 그럼 가세표준이 나오면 항상 뭐 들어가야 됩니까? 세율. 그럼 가세표준단은 항상 세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이미 재산세가 다 부과됐어. 부과됐는데 초과 불이돼서 한데 그 재산세보다는 세율이 더 높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종합합산들은 세율이 저거는 0.2에서 종2,5가 재산세율이죠. 저보다 높은 세율이 정됩니다. 1%에서 3%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되고요. 별도합산은 저기 0.2%에서 0.4죠. 그럼 재산세는 0.5%에서 0.7%까지 되는 3단계입니다. 자, 근데 주택은요, 개인 소유자입니다. 주택은 개인. 자, 일단 먼저 개인입니다. 그 개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기본 세율은 0.6%에서 여기서 최고 세율이 3% 있죠. 3%까지 되는 데는 6단계 초과입니다. 몇 단계? 6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6단계. 자, 그럼 요 0.6에서 3% 정도 되는 것은 주택을 몇 개냐? 전국에 2개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 몇 개? 2개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는 0.6에서 3%까지 6단계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국에 3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이거나 몇 개 주택? 전국에 3개 이상 주택을 소유해서 초과된 금액이 있거나 또는 조정지역 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있을 때는 이 세율을 2배수를 한다. 일반 세율을 몇 배수? 2배수. 그러면 0.6의 2배수니까 1.2%가 3%의 2배수니까 6%를 정한다고요. 됐나요? 각 단계마다 2배를 한다고, 2배. 자,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암기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이거 별 의미가 없고 주택에만 관심을 둬라고요. 주택만 세율이. 일반 세율 주택은 0.6에서 3%고 조정 3개 이상 주택 소유하거나 조정 지역 내 2개의 주택은
2배수란다. 0.2에서 6입니다. 근데 방금 이 세율은, 이 주택에 대한 세율은 개인 소유입니다. 누구 소유? 개인 소유자에게 정하는 거고, 개인 소유자. 만약에 법인이라면, 누구라고요? 법인이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 주택 세율을 최고 세율을 정한다. 자, 법인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최고 세율인 3%, 최고 세율인 6% 정한다고요. 자, 법인은 그냥 개인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인 3%, 6% 정한다. 알았나요? 법인이 3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몇 프로? 6% 정한다고요. 법인이 2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3% 정한다고요.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세율을 곱했으면 그 결과는 산출세액이 돼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이거를 산출세액이라 말하지 않고 세액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 세액이라 말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합산금액에서 초과금액만 가세하잖아요. 합산. 그럼 이미 이 재산가액은 이미 재산세가 부과돼서 안 됐어요. 이미 재산세가 부과됐다고요.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가 있는데 그 종합합산이에요. 종합합산. 종합합산은 지금 내가 전국에 A 토지, B 토지, C 토지가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에요. 됐나요? 그럼 재산세 냈어요, 안 냈어요? 냈다고요. 그럼 이것을 합쳐보니까 이것이 10억이에요, 10억.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이미 재산세가 다 부과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종합 대상이 합산해서 얼마나 넘었으면 5억을 초과하면 내라 했잖아요. 그럼 5억 기준이에요, 5억. 그럼 5억이고, 그러면 5억까지는 재산세 부과됐는데 종부세는 부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초과분인 5억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냈는데 종부세도 부과하잖아요. 이중과세가 발생했다는 거야. 이중과세가. 동일 재산의 이중과세인 보유세가 이중과세됐다고요. 그래서 이중과세 되니까 위헌이다 이 말이야. 그 위헌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이 뭡니까? 10억에서 합산가액에서 기준금액 5억을 공제하고 초과된 금액이죠. 그 초과된 금액의 95%를 곱한 가세 표준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제란다. 공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중가세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세 표준에 종합부동산세 가세 표준 금액이 이중가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기납부 재산세, 기납부 재산세를 공제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재산세를 빼고 나온 결과가 산출세액이다. 산출세액이다. 됐죠? 산출세액입니다. 자, 그럼 또 재산세가 또 비교되죠. 재산세는 세액이 매년 산출된 세액에 대해서 세부담 상환 제도를 정한다 했죠. 재산세는 세부담 상환 제도를 정하죠. 그 세부담 상환이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와 건축물 재산세는 비주거용은 가액 기준 없이 몇 프로 한다고요? 150% 정했어요. 근데 주택은 가액에 따라서 차등하게 정했어요. 그래서 3, 6, 초 해가지고 105%, 110%, 130%를 정했다고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건축물은 필요 없고 토지분 종부세가 오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종합과 토지에 대한 별도 합산이 있죠. 그리고 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주거용이고 주거용이죠. 지방세 재산세를 할 때는 비주거용은 150%고 주택은 가액에 따라 차등했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처음부터 이 대상을 다 뭐 했다고요? 합산 가액에 출발했고, 그래서 아까 공정시장으로 동일하게 적용했다고요. 그래서 세부담 상환 비율도 다른 게 아니라 150%라고요. 150%라고요. 그럼 또 말합니다. 또 그런데 이 주택에 대한 세율이 몇 종류가 있어요? 주택은 세율은 0.6에서 3% 되는 일반 세율이 있고, 되나요? 그래서 3주택 소유자는 1.2에서 6% 2배수를 적용하는 세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율이 높아지는데 이 대상과 이 대상이 세부담 제도가 그대로 비율이 같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세금이 더 낮게 적용되잖아요. 한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서 기본이 몇 프로인데? 그러니까 몇 프로 되는 거예요? 0.6에서 3% 적용 대상은 몇 프로가 되지만 150% 한도를 하지만 거기에 중과되는 1.2%에서 6% 적용되는 세율은 이거는 몇 프로 한다? 300% 준다 이 말이에요. 배율을. 배니까 배. 되나요? 그럼 또 뭐냐? 이 주택에서 법인입니다. 법인 소유자는 이 세부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세부담 자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법인은 혜택을 엄청 없애버렸죠. 다시 법인은 기준금액 없이 합산가액의 95% 곱한 것을 바로 갚으려 하고. 되나요? 법인은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분은 각계 적용하는데 주택을 적용할 때는 그 최고 세율인 3%, 6%를 적용하고. 되나요? 또 산출된 세액에서 세부담 제도를 할 때 법인은 세부담 제도가 없다. 상한 제도가 없다고요. 법인은 상한 제도 없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되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방금 여기 보면 계속 다른 거 빼고 주택만 계속 강조하세요. 주택은 기준금액이 원래 얼마입니까? 6억인데 뭐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에는 뭘 준다고요? 기초공제 3억이라는 혜택을 줘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에서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세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라도 토지분 종부세는 전혀 관계 없다고요. 주택분 종부세 혜택을 주되 기초공제가 얼마? 3억이에요.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기초공제 3억이고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되면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요. 무슨 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 그래서 오른쪽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오른쪽 보면 공제 있죠. 마지막 칸에 공제 찾았나요? 그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 세액공제는 연령별 공제가 있어요. 무슨 공제? 연령별 공제. 그 다음에 보유기간 공제 있어요. 자, 설명부터 들으세요. 연령별 공제가 있고 보유기간 공제 있는데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부터 적용한다. 60세 이상부터 적용한다. 연령별 공제 몇 세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요? 60세 이상. 일단 조건이 뭐다?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가 될 때는 그 60세 이상에 대해서 연령별 공제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들은 보유기간에 대해서 5년 이상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60세 이상부터 5년 이상부터.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데, 공제 비율을 구분하는데 세 단계가 나눠집니다. 몇 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출발점이 60세, 출발점이 5년. 되나요? 구간이 몇 개 있다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기간은, 요 구간 기간은 전부 다 5년입니다. 구간은 몇 년? 5년입니다. 5년. 그러면 이거는 60세 이상이죠. 그럼 이거는 65세 이상이죠. 이거는 70세 이상. 자, 이거는 5년 이상이죠. 그럼 이거는 10년 이상이고 15년 이상이죠. 됐나요? 암기가 뭐 복잡거나 않은 겁니다. 일단 다 암기 못하고 몇 세부터 한다? 60세 이상입니다. 요거는 50세, 5년 이상부터. 됐죠? 그러면 60세, 65세, 70세는 이상인데 요거는 작년보다 올라가지고 원래는 2, 3, 4입니다. 2, 3, 4. 2, 3, 4, 2, 4, 5. 2, 3, 4, 2, 4, 5. 자, 20%, 30%, 40% 공제 혜택을 줘요. 요거는 20%, 40%, 50% 공제 혜택을 줘요. 2, 3, 4, 2, 4, 5. 그래서 내가 항상 이거부터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2, 3, 4, 2, 4, 5. 자, 그럼 이 두 개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뭐 하다고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별 표시는 한도가 있다고요. 한도는 이 두 개를 합하면 몇 프로가 돼요? 이 두 개 합하면 90%잖아요. 90% 한도가 아니고 80% 한도라고요. 몇 프로 한도? 80% 한도. 알아듣나요?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인데 일단은 여러분이 정리할 때 암기를 못해도 좋으니까 일단 흐름부터 잡아라. 합산하고 공제하고 곱한다. 여기까지 숨 쉬고. 왜? 가세 표준이니까. 합산하고 공제하고 곱한다. 까지가 가세 표준이고. 가세 표준 다음에 이제 세율이 들어가야 되고. 세율이 있으면 세액이고. 세액 다음에는 이중 공제 때문에 이중 가세 때문에 공제한다. 이중 가세 때문에 공제한다. 됐나요? 산출세액이고. 됐죠? 거기서 이제 주택만 계속 공부하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득세인데요. 자, 12페이지 보면은 소득세 있는데요. 자, 요거는 첫 번째 칸에 보면 1, 2번 있나요? 1, 2번 별표시 하세요. 1, 2번. 자, 우리가 소득세는 기간가세다. 자, 소득세는 뭐다고요? 기간을 두고 가세하는 거고, 이 가세 기간을 두고 합산하는 거 세금이라고요. 기간가세고 뭐한다? 합산합니다. 세금은 또 있죠. 그러면 몇 사람? 1소득자, 개인 단위 가세입니다. 그거를 거주자와 비거주 나눈다는 것. 자, 그 다음 4번 봅니다. 4번에 보면은 기간가세 돼 있죠. 그럼 가세 기간이 있고, 그게 예정신고 기간이 있죠. 그게 별표시 3개. 예정신고 별표 3개. 예정신고는 무슨 규정이다? 강제 규정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죠. 강제 규정. 전부 다 그 강제 규정인데 예정신고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할 때. 자, 부동산 있죠. 첫 번째. 부동산 관련 자산 있죠. 그럼 무엇을 찾아라? 양도 1 찾고, 그 다음에 달을 말을 찾고, 그 다음 몇 개월? 2개월이란 거죠. 그래서 양도 1부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달을 말 한 달 단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2개월이란 거죠. 자, 그래서 5월 21일이 양도일이면 5월 31일이 되겠죠. 그래서 2개월이니까 7월 31일까지가 되겠죠. 그럼 5월 달에 양도한 것들은 다 예정신고 기간 같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양도하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은 부동산은 자주 그래야 된다. 일단은 또 뭘 찾아야 됩니까? 양도일을 찾고, 그 다음에 요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 양도일이 요 기간에 속하느냐, 상반기에 속하느냐,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0일 하반기에 속하느냐, 이거를 뭡니까? 분기가 아니고 반기. 반기가 되는 말일, 반기일 말이라고요. 분기의 말이 아니고. 여기부터 전부 다 2개월이라고요. 몇 개월? 2개월이라고요. 알았나요? 그 예정신고 기간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요게 부담부 정려 있는데, 뭐일 때는 부담부 정려일 때는 정려세와 동일하기 위해서 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한다? 3개월. 됐죠? 그래서 예정신고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있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그 세 번째 칸에 04번이 주택수 계산 있나요? 올해 이 부동산 임대소득은 출제 가능성은 한 5%밖에 안 돼요. 희박합니다. 근데 혹시나 한다면 주택수 계산해서 1, 2번이에요. 공동소유. 자, 공동소유 주택은 몇 개의 주택으로 계산할까요? 아까 내가 그랬죠. 이게 뭡니까? 임대소득에서 두 번째 칸에 비과세 있죠. 비과세분의 1, 2번 있죠. 몇 개? 1개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을 임대하면 비과세한다. 그럼 주택이 1개 이하면 비과세한다고요. 단 1개라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할 수 없다.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택수 계산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공동소유주택을 관심해라 이 말이야. 그럼 공동소유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느냐는 거죠.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의 주택수로 계산한다고요. 되나요?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의 주택수로 계산한다고요. 근데 지분이 같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라면 어떻게 한다? 예, 소득의 기속자로, 임대소득 기속자로 신청한 자가 된다고요. 신청한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니까 다시 갑니다.
공동소유주택은 누구 주택이다?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지분이 많은 자가 같다면, 지분이 많은 자가 같다면 소득의 기속자로 신고된 자라고요. 지정된 자.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너는 지분이 많은 자가 아니더라도, 신고된 자가 아니더라도 그 공동소유주택에서 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 오면은 무조건 너는 1주택자야. 얼마?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1주택자로 취급한다고요. 지분이 많지 않아도, 지진되지 않아도. 되나요? 두 번째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공동주택이 고가주택이라고요. 고가주택이고 거기에 내 지분이 30% 초과된다면 너도 무조건 1주택자야. 이것이 추가된 내용이다. 개정되어서 들어온 내용이라고요. 되나요? 네. 자, 요것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올해는 소득세는 6문제인데, 소득 6문제. 그러니까 앞에까지 우리가 지방세 종합부동산 10문제라고요. 끝까지가. 10문제인데 소득세는 6문제 중에서 4문제는 충분히 건질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6문제 중에서 2문제는 힘들더라도 4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요. 2문제가 힘들고 1문제는 항상 외곽 문제가 나와. 외곽 문제라는 건 우리가 평소에 안 하는 문제는 교재에서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탁 튀어나온다고요. 그거는 틀리라고 했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틀려줘야 돼. 그것까지 맞아주면 출제자가 운다고요. 틀리라고 내 문제는 틀려줘야지. 기분 좋게. 알겠어요? 그러면 6문제 중에서 1문제는 외곽 문제니까 자기가 갱도를 잘 치면 그것도 맞을 수 있고. 알겠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그럼 5문제인데 1문제가 어렵다고요. 4문제는 쉬워요. 4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쉽다니까요. 자, 그 개념에서 지금 가세 대상 있죠? 이 가세 대상과 양도 개념 있죠? 이거 암기 개념 아니라고요. 문장을 판단하는 게, 여기서 무조건 99%. 매년 여기서 1문제 논다고요. 다시, 매년 여기서 1문제 논다고요. 내가 아까 전체하면서 올해 매년 여기 논다고 몇 번 했어. 여기서 매년 1문제 놓을 거라고요. 양도 개념에서. 자, 넘깁니다. 그럼 요거는 별 설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취득 양도 시기 있죠. 그 취득 양도 시기는 이거 자주 노는 문제가 아니라 했죠. 아까 뒤에 표, 취득세의 취득 시기와 양도세 취득 시기 같은 표에 비교한 거 있죠. 요거는 자주 노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1번 별표시 하나 있죠. 아까 유상승계 취득 1번 별표시 하고, 그 다음 밑에 가면은 3번 있죠. 수용 있죠. 수용. 수용이 아니라 그게 정려 있죠. 정려. 그 다음에 점유 있죠. 7번. 점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번. 간주 취득 시기 있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라 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논리고, 내가 지금 지정한 것은 반드시 알고 나머지는 하면서 알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설명이 지금 필요 없는 거야.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진도상에 했어요. 바로 앞주에 했어요. 이번 주에 했어요. 자, 그게 보면 14번 있죠. 14페이지에 양도소득 가세 표준 있죠. 여기서 1문제 논다. 여기서 1문제 논다. 알겠어요? 뒷면에 갑니다. 뒷면에 가면 여기서 1문제 논다. 그래서 가세 표준에서 2문제 논다고요. 가세표는 몇 문제? 2문제. 그래서 그 양도 차익 개념에서 1문제. 뒤에 내용적인 문제에서 1문제. 이렇게 해서 2문제가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비가세인데, 비가세는 내용이 많죠? 그럼 이거는 복골복이야. 비가세는 내용이 많다고요. 그래서 내용은 지금 여기서 1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내용은 많은데 1문제라고요. 신경 꺼라. 들을 때만 들으라고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고도 남는 부분이라.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요거하고 이거를 끝내야 오늘 집에 갑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가세 표준. 네. 잠이 깨십니까?